저 기독교 영화제 하는 거 아시죠? 네. 예. 모두를 위한. 예,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저희가 컨셉이 뭐냐면은 기독교 영화제인데 기독교 영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쟤는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뭐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뭐 집사 장로들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본캐는 두고 새로운 캐릭터 부캐를 가지고 기독교 영화제를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하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받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부캐가 워낙 주목을 받아가지고 부캐가 뭔가 부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어쩌다 대중문화까지라는 이런 이제 기사연 TV의 컨텐츠를 통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캐가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야기거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부캐에 대해서 부캐가 있으세요, 두 분은? 생긴. 생긴. 민민. 저는 강도. 그러니까 저는 강도가 왜 강도냐면은 제 이름에 있는 일부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서 강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게 뭐 부캐인가 싶기도 하지만 제 평소 저의 직장에서 저의 모습. 직장에서 저의 모습은 제가 방송할 때 저의 모습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의 평소 모습하고 그때 모습이 완전 다른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게 부캐네. 제가 부캐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구나. 대부분의 또 직장인들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52시간제가 이제 좀 안착이 되면서 6시면 거의 칼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야근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후로 뭐 시간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칼퇴하면은 그 후로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두 분은 어떤 부캐로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뭐 계속 재택이니까 사실 그런 뭐 직장에서의 부캐를 추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집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강의를 학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이 부캐 얘기했을 때 처음에 떠올랐던 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부캐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치시키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제가 신실하다는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가 달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민님이 얘기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 나 얘기하는 그 부캐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긴 하지만 사실 부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그쵸. 그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캐로 떨어져 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느 순간 되게 불편하게 느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를 지워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의 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과거의 어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실한 신앙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부캐와 본캐의 얘기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부캐, 본캐가 일치되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유행하는 부캐는 전혀 아니잖아요. 일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분리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분리된 어떤 그 자아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즐기는 근데 이런 분위기로 이제 흐르는 거니까 사실 과거 교회에서의 부캐 본캐 이야기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기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제 부캐 본캐라는 게 미디어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럴까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어느 위치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또 이제 다른 거니까. 내가 나의 집에서 하던 거를 그곳에 가서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맞는 표현인가 하는 의문부터 들고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넓어졌구나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나와, 그 다음에 회사와 집과,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취미생활 하는 나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아빠, 집에서 쉬는 아빠, 그게 두 가지밖에 없고, 이제 뭐 교회로 말하면 교회 다닐 때 신앙인으로 나와 세상의 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나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됐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혹은 SNS에서 말하는 투와 그다음에 내가 친한 사람과 말하는 투,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제 부캐들이 있는데 뭐 그냥 개인사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일부러 이제 SNS를 통해서 좋은 면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면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죠. 거기다 대고 막 너무 힘들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외국에서 유학할 동안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결혼도 했고 항상 그리워하고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는데 그게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우리 아내를 알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로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예요, 그게? 그건 저희 부캐고 부캐. 네, 본캐를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내가 당신 좀 그만 올리래요. 자기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뭐 모르겠다. 짜증난다고. 짜증난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페이스북 보면은 그렇게 육아에 대해서 올리시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아 힘들다는 거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제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그 페이스북 내용 포스팅을 보면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섭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곤 하죠. 그분이 그런 포스팅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는데, 여하튼 간에, 뭐 그런 부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기님이 말한 부분이, 지금 현재 현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데, 부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30대, 40대, 50대는 부캐를 딱 생기님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부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캐를 자신의 자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시간, 그 장소에 맞게 나의 어떤 처세가 달라지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30대, 40대의 그렇죠. 이야기. 네. 10대, 20대는 이게 나의 진정한 나의 자아다.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30%에 육박해요.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나의 진정한 자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이해하는데 사실 이 부캐라는 컨셉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40, 50대 분들은 뭐 그걸 그렇게까지 봐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 그게 최근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난 정상이야. 아니 나는 말 나온 김에 하면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대, 20대들이 노는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 40대, 50대, 60대가 변태 같아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얘네 그 나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 건 그냥 유흥 문화라고 보는데 유희 문화로. 근데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라고 규정을 해놓고 마치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세상을 넘겨줘야 된다는 느낌이 강한데 우린 공존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꾸 그 구분을 둬놓고 우린 다른데 우린 이해를 못하는데 얘는 이렇대. 뭐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멀티페르소나도 이제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캐 얘기할 때 멀티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그 트렌드 모니터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만든 말이에요. 안 써요. 그러니까 버즈워드라 그러잖아요. 그냥 썼다 없어지는 말인데 그런 표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뉴트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냅두라고 좀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 말겠지. 걔네들이 막 갑자기 60대가 돼서도 나는 부캐야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낯선 이유는 기존의 30대, 40대, 50대들은 디지털 문화가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캐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뭐 예능에서 이제 몇몇 뭐 유재석 씨나 뭐 그 누구죠? 김신영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그건 그냥 예능이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왜 자꾸 애들이 노는데 관심을 갖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애들만의 무엇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게 또 요즘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요. 그냥 그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온라인 텍스트로만 간신히 제정신 유지 중이고 오프라인 자아는 갈짓자로 걷는 중이다. 정신과 신체의 괴리가 가슴 아프다. 온라인 자아 비대증 치료제는 언제 나오나. 우리 인생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자아가 대신 살아주는 것. 오프라인에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온라인 자아는 꺼놓는다. 이게 실제로 요즘 직장인들, 그러니까 30, 40대 직장인들이 이제 현실에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자아와 온라인 자아와의 그 어떻게 괴리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커지니까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여기서 나의 진짜 모습을 나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30, 40대 직장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이것도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0대, 20대로 나누지 말고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MZ 세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의 문화에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를 결국 MZ로 나누는 건데 봐봐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세대가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없었을 때 우리의 부캐는 어디 있었냐면 포장마차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에 가면 그때 내 캐릭터가 진짜 나와요. 본캐가 나오는 거지. 술 한잔 하면서. 시끼 말이야 막 이러면서 김부장이 씨 막 이러면서 그게 본캐인 거죠. 근데 그 본캐를 내가 회사에서는 탑재할 수가 없잖아. 김부장이 시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화가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요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이거 기사 타이틀 다 40, 50대가 쓰지 않았을까? 이거 1, 20대가 안 썼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점 자체가 적어도 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은 데스크겠지. 그러니까. 40대, 50대 데스크겠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마차라는 공간이 디지털 공간, 사이버 공간이라는 데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동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전에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정도, 아니면 친목 동호회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세상에 접속하는 순간 그렇죠.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그래도 그런 면에서 차이는 둬야 된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거 어디까지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오랜 전통과 어떤 체계와 질서, 문화가 있는 건데 온라인은 그게 좀 적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사회성이라는 그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아직은 좀 자유로운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사실 이 부캐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게임에서 이제 온 네, 거란 맞아요. 말이죠. 네. 게임에서 본 계정, 본캐 말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부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게임에 익숙한 세대가 사실 지금의 10대가 아니고 네. 그 20, 30대죠? 네, 지금 현재 20, 30대. 그러니까 이미 부캐라는 컨셉 자체가 상당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부캐라는 컨셉이 최근에 그러니까 2019년도 말부터 2020년에 완전히 폭발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깊숙하게 들어온 거는 사실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활동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오프라인에서 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계속 위드 코로나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전같이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고 이럴 때 훨씬 더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고 이제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전 같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할까, 영위할까 이제 고민해 볼 때 사실 이런 거는 10대,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예전만큼 그냥 포장마차에서 여기로 이동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예전에는 포장마차에서의 캐릭터와 나의 본캐가, 그러니까 부캐와 본캐가 섞이기가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서의 부캐가 나의 그 오프라인에서의 본캐로 침투할 때가 엄청 많아요. 반대로 영향을 준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나의 부캐가 이제 실제 나의 본캐하고 이게 완전히 인터체인저블리 할 때가 이제
많단 말이죠.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미디어나 온라인에서의 부캐 얘기랑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말하는 부캐나 멀티페르소나 이거 좀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부캐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활발하게 쓰게 된 것은 게임에서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미디어에 이제 김신영 씨나, 그러니까 다비모나 아니면 유재석이 이렇게 그런 롤플레잉 같은 걸 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의 얘기는 그거대로 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나와 그렇지 않은 나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의 MZ세대는. 그래요? 그런 느낌, 뉘앙스예요. 네, 사실 저는 네. 100% 캐치가 안 되기는 하는데. 부캐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난 부캐가 미디어 안에서, 미디어 산업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 설문조사들을 보면 진짜 자아라고 생각을 한대잖아요. 부캐가.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달았던 게 뭐냐면, 그럼 본캐는? 그러니까 진짜 자아라는 개념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내가 개인의 주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근대를 잘 거쳐왔으면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는 갑자기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특히나 MZ세대는 더 그런 건데, 어떤 개인의 주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디지털 미디어 속에 또 다른 나를 발견을 해버린 거고, 내가 그걸 만들어 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지. 이게 개념이 안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자아라고 하는 걸 일종의 정신으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미니미 느낌? 그래서 아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본캐 부캐는 이게 갈아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요 로봇도 있고 요 로봇도 있으면 갈아타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건데, 자아라고 하는 건 육체와 정신 모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정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기보다 제가 느낀 느낌 뭐냐면 이 사회 바깥에서는 요구하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해.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온라인 세상 가면 그런 룰이 없어지니까 나는 여기서 내 진짜 속내를 꺼내놓는다. 여기서 하는 말은 가짜다. 이게 내 진짜다. 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난 궁금해서 그래요. 예, 네. 40대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도 머릿속에서 계속 짜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대답을 알려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밈 있죠, 밈. 네, 밈. 네, 밈이 이제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침투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 밈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그 페페 더 프로그 있잖아요. 개구리. 그 페페 더 프로그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저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를 대표하는 어떤 마스코트로 지금 그 페페 더 프로그를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추종자들이 총 들고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하는 페페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보수 주의자들, 트럼프 팔로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집회에 가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페페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영화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다큐멘터리 나왔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 세계에서는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온라인에서 애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우리의 영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완전히 혼재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 놀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그냥 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나의 현실에서의 세계관하고 온라인에서의 세계관이 예전에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르다는 게 정신병자처럼 쟤는 미친 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게, 지금은 그 두 개가 겹쳐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르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사회가 이제 되는 것이고,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 현실은 시궁창이고 현시창이고 헬조선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뭔가를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의 실제 모습으로 뭔가
나의 현실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뭐 얻는 한국 듯한? 사회의 예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웹사이트 같은 뭐 일베라든가 아니면 클리앙이라든가 어떤 또래 집단으로 비슷한 동일 집단으로의 공유를 갖고 있는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 출신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막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뒤늦게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터져 나와. 내가 했던 얘기들이 막 이제 밝혀져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옛날 기준으로 이건 여기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제 생활에서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조금 처벌이 덜 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일베나 클리앙이나 뭐 메가린이 뭐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의 정체성과 또 현실의 정체성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민미님이 얘기했던 교회에서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다른 모습, 다른 나를 표현하는 일치가 돼야 된다고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얘기만 먼저 하니까 다른 것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던 때의 모습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유행하는 이제 유재석 씨의 어떤 변주 이런 부분, 뭐 다비, 그다음 카피추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잖아요. 사실 긍정적인 면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분리됐던 자아를 지금은 그냥 두고 인정하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의 어떤 다른 어떤 것을 또 끌어낼 수 있는가, 확장할 수 있는가, 개인의 새로운 어떤 확장 이런 것들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체가 훨씬 좀 긍정적으로 변한 거죠. 근데 아까 왜냐면 아까 자아 문제나 이거는 진실성이라는 문제랑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예를 들면 누구죠? 찰스 테일러 같은 이제 사람은 자아의 진실성이라는 얘기를 근대사회 이후로 나타난 문제로 보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자아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누가 만들어내느냐 했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으로서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플루언서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하면서 막 이거 너무 좋아요 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보고 믿고 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쓰지도 않았고, 뒷광고. 돈 받아서 했고, 그러면 그게 진실한 그 자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아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의 진실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의 자아와 현실과 내가 온라인이나 이런 공간에서의 부캐 중에 뭐가 더 진실성이냐? 아래로 갈수록 나는 여기서가 내 진짜를 발견한다 라고 말한 것 자체는 뭐라 그럴까 그거는 개인의 고백이고 개인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따르는 것 자체를 마치 가짜 타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달까.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게 4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그거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할 말은 할 줄 알고 할 말은 안 하고 저 사람의 생각도 좀 듣고 그럼 내 생각도 바꾸고 하는 방식이 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좀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이제 일반 큰 기업이나 뭐 큰 회사나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게 나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멋있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세대 차이인가 혹은 나랑 다르다라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게 정말 나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캐 부캐가 난 구분이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어떤 진실성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해체한 그 다프트 펑크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 보면은
다프트 펑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계관에 진실한가. 엄청나게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유지했던 이제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20년. 20년 가까이. 네, 그 기간 동안 그 세계관에 충실했거든요. 엄청난 진실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본 그룹도 자꾸 세계관인데 거기 뭐 이렇게 질문하면 엄청 화를 내고 난 진짜 이 세계관에서는 진짜 나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게 좀 그냥 플레이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진실된 모습으로 아니,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온라인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예를 들면 뭐 뮤지션으로 살고 싶던 그게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진짜 원하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야. 근데 현실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시간에 하루에 대다수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살고 하다가 그거는 이 순간을 위한 거지. 그러면은 현실 세계가 가짜라는 표현보다는 부캐고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 온라인 공간이든 공연하는 순간이든 그게 내 진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자기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 활동이 제한적인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직업, 환경, 뭐 부모,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런 걸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이게 일종의 개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정체성도 예를 들어서 뭐 성 정체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기가 힘든 나라잖아요. 사회 문화가. 그런 것도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정체성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도 맞는 것 같고 세계관도 예전에는 일치된 세계관이 아니면 너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나의 현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 세계관과 온라인에서의 세계관이 다를지라도 그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렇다면 세계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어떤 확장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